되는 정보나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학습을 통해 가지고 훌륭한 선택을 통해서 재정 자립도라든지 재무적 그런 여러분들 요새 같은 걸 잘 구축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오늘 보시죠. 산업 부분을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합니다. 달러와 자산을 투자하는 사람들 같으면 미국의 경제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임스 온 박사가 여러분들 하시는 이야기인데 참 똑똑한 분이네요. 공부량이 참 깊은 분입니다. 제임스 온 박사. 미국에 뭐 여러분들 아주 날리는 그런 경제학자들이 많지만 현상을 분석하는 데는 정말 일가가 있는 공부량이 깊은 학자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 경제 투자하실 때 실물 경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분야는 캐터필라, 디어 뭐 이런 업체 CAT, D, URI, OSK 그런 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섹터 투자를 하시게 되면 미국의 산업재 섹터 XLI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미국 경제가 앞으로 힘들 거다, 주식시장이 힘들 거다, 그런 거 전부 다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임스 온 박사가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임스 온 박사를 그냥 그대로 전하기보다도 내가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제임스 온 박사가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학자인데 제임스 온 박사가 제안한 것을 공병호가 여러분 다 검증을 해가지고 여러분 함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임스 온 박사 말씀은 이런데 여러분 이런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온 박사는 미국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를 할 때는 실물 경제 분야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개별 종목은 캐터필라 뭐 이런 데 여러분들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개별 기업을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우면은 산업 섹터 투자 XLI 투자하면 좋겠다. 산업 부분 ETF입니다. 이렇게 해서 캐터필라, 디어, 유나이티드 렌탈, 오시코시 그리고 이것을 다 포함한 산업 섹터 투자인 인더스트리얼 섹터 ETF를 투자하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어디에 투자라 이런 이야기를 잘 할 수가 없는데 이제 1년 수익률을 봤습니다. 캐터필라가 25에 35%, 디어가 10에 20%, 농기계 산업이죠. 그다음 URI 강세, OSK 강세, 엑셀 23, 29%입니다. 1년 동안 수익을 높은데 5년은 12.2%, 13.14%입니다. 여기 이제 만일 이렇게 이분 제임스 온 박사 이야기를 수용하면은 막 개별 기업 투자하기보다도 꼭 산업재를 투자해야 되면 산업 섹터 투자를 하는 게 낫겠죠. XLI. 실물 경제에 투자할 경우 XLI 산업 섹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산업 섹터를 대표하는 캐터필라나 디어 같은 그런 회사를 선택해서 투자하면 좋겠습니다. 10년 평균 13에 18% 수준의 성장률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입니다. 이제 XLI 산업 섹터 분야의 투자를 보면은 10대 투자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캐터필라, RTX 코퍼레이션, 우버, 하니웰, 이턴 코퍼레이션, 디어,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트레니 테크놀로지, 신타스 이게 다 들어 있으니까 무난하게 XLI를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공부하셔 가지고 결정해야 되지 뭐 이런 이분이 조언하니까 투자하거나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항상 기준은 미국의 기술 섹터 ETF는 XLK입니다. XLK하고 이런 비교를 해보면은 XLK가 낫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온 박사가 미국이 자국 산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산업재 섹터 ETF인 XLI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좋은 뜻으로 이야기한 건데 그러나 기술 섹터 ETF의 경쟁이 안 된다 이야기죠. 경쟁이. 그러니까 미국에 여러분들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10배거 10배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를 찾는 그런 사람들은 예외겠지만 그냥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저처럼 그런 기업 분석이나 이렇게 크게 조회가 없는 사람들은 섹터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섹터 투자를 하면은 그냥 기술 섹터 투자하는 게 무난하다 이야기죠. XLK를. 제임스 온 박사는 산업 섹터 ETF에 투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비교를 내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왜냐하면 비교를 딱 해가지고 제임스 온 박사의 이야기는 훌륭하지만 저는 달러와 자산에 투자하면 그냥 XLK 기술 섹터 ETF에 꾸준히 투자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억수로 부자가 돼가지고 기술 섹터 이런 ETF에는 몇십만 불 투자하고 또 돈이 남아서 여러분들 산업 섹터 ETF도 몇십만 불 투자할 정도가 되면은 생각해 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기술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높다는 겁니다. 10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제임스 온 박사가 미국의 산업정책의 변경에 따라서 캐터필러나 디어 같은 그런 산업재 개별 기업이나 산업재 섹터 ETF는 XLI에 투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저는 결론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고민해 보시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기술 섹터 ETF만한 게 없다 이야기죠. 그리고 기술 섹터 ETF하고 반도체 섹터 ETF를 비교하면 반도체 섹터 ETF만한 게 없다 이야기. 그러니까 실물 자산 가운데 반도체 섹터 ETF나 기술 섹터 ETF를 나눠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사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에 기술 섹터 ETF가 10년도 높고 5년도 높고 1년도 높은 겁니다. 출시 이유도 높고 그런데 XLI 투자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경기 방어를 위해 가지고 소비재주 ETF 뭐 바이오 헬스 바이오주 ETF 원자재주 ETF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기술 섹터 ETF에 따라올 수 없고 기술 섹터 ETF는 반도체 섹터 ETF에 따라올 수 없는 겁니다. 프리덤님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겁니다. 프리덤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무도 나라 걱정 없는 겁니다. 그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관심 꺼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기 나라를 자기가 지킬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프리덤 님도 투자 공부 열심히 해서 투자 열심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자세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제가 좀 냉정하게 이야기 드려서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싹수가 노란 겁니다. 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 그냥 한국 사람들 뱃속을 그냥 다 본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소수는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끝난 겁니다. 투자 공부나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오늘 제임스 온 박사 말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죠. 미국이 자기 나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크게 산업 정책을 전환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자본주의 중심축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금융공학에서 실물 경제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산업 부흥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책이 대세를 주게 됐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미 재무부 장관 스캇 베센트의 철학은 공급망 재편, 제조 부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AI 건설과 산업 기반 강화로 인해 자본이 종이에서 콘크리트와 철광과 구리와 전력 등 실물로 이동하고 있으며 낮은 KPX 자본 지출과 고자사주 매입 전략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실물 자산에 투자하라. 그런데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실물 자산 투자하지 말고 돈이 있으면은 기술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돈이 좀 더 많으면은 반도체 섹터 ETF에 투자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임스 존 박사 이야기에 동의할 수 없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연구하셔 가지고 그렇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존 박사가 미국의 산업정책 변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더 하시는데 그거는 또 내일 여러분들 별도로 여러분들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뿐만 아니고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인 MSTR 주식도 별로 지금 상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MSTR이 비트코인을 사스모으기 위해서 발행한 연구 우선주인 STRC도 여러분들 변동성이 없는 상품으로 유명했는데 뭐 한 오늘 80불 정도 회복했으니까 정상 가격에서 20% 정도 떨어졌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시장이 막 흔들릴 때 우리가 처음에 투자할 때 왜 투자했는지를 한 번 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분들이 좀 속이 쓰린 분도 많겠지만 길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여기 오늘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고 유능한 빅픽초님이 금이 4주 연속으로 떨어져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비트코인도 6만 달러 아래로 급락했습니다. 위기에 맞서기 위해 두 개의 안전자산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 비트코인하고 다른 것은 공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죠. 희소성 면에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금이 조금 떨어집니다. 금이 지금은 한 2% 되지만 앞으로 3%대까지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채굴 기술이라든지 탐사 기술들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바닥으로 떨어져가 여러분들 5만 불 뭐 6만 불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지금 한번 귀를 기울이실 분은 지오바니 박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이분이 가장 최초로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를 찾아낸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늘 이런 그래프를 우리한테 줍니다. 이게 짙은 노란색이 비트코인 가격 데이터를 가지고 찾아낸 비트코인의 중장기 가격 추세선입니다. 몇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다음 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밴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이런 밴드 가장 안쪽 밴드는 표준 편차. 그러니까 가격에서 얼마나 추세선이 얼마나 떨어졌냐. 마이너스 1 시그마에서 플러스 1 시그마. 그다음 이게 점선. 이게 점선하고 실선. 이 실선은 마이너스 2 시그마에서 플러스 2 시그마. 이걸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여기 이제 이거는 추세선 파월로 그리고 이제 기울기는 시간의 5.65 제곱승에 비례하는 도로 가격이 움직이는 겁니다. 결정계수 설명력은 96%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격이 이제 변동을 하게 되니까 변동하는 일종의 상한선 하한선을 표준 편차 개념으로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지금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하니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 마이너스 1.17 시그마에 59,450원대에 지금 가격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떨어진 것이 뭐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역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니까 2012년도는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추세선에서 마이너스 2.7 시그마, 2015년은 마이너스 1.38 시그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구조가 파괴되거나 이런 건 아닌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지오바니 박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찬히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난세에 왜 우리가 처음에 투자했는가라는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현업에 뛰는 사람보다도 이 자산을 굉장히 깊게 연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몇 법칙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전 사이클의 고점을 보면 극단적인 경우는 몇 법칙 곡선보다도 플러스 4시그마 플러스 5시그마 정도로 높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차가 플러스 2시그마에서 넘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는 4시그마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변동성이 크다는 이야기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고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트코인은 단순히 몇 번의 폭락에서 약간 벗어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몇 법칙의 장기 추세선보다도 플러스 4시그마 플러스 5시그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르든 내리든 간에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게 되면은 그냥 시간을 두고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학자들의 연구를 우리가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떨어져가 끝났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다 여기를 복귀하는 겁니다. 짙은 주공식으로 몇 법칙이 이야기하는 장기 추세선으로 전부 다 복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이 같은 극단적인 편차에서 대체로 균형 잡힌 방식으로 회복하여 적절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몇 법칙 장기 추세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광 이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엄청난 거품과 폭락 그리고 편차에도 불구하고 몇 법칙은 여전히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움직임의 96%를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의 구조는 강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력합니다. 변동성만 보고 몇 법칙이 부서졌다든지 이제 끝났다든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뭐 안 믿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투자하신 분들은 시간을 두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모든 것이 다 복원된다는 겁니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단기 변동성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몇 법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사이클들의 고점을 보면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추세선보다도 4배 5배 상승해서 몇 법칙이 잘 유지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되니까 너무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름에 여러분들 바다에 비치볼을 물속에 여러분들 집어넣으면은 결국은 녹게 되면 그냥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복원력이 있다는 거죠. 그 복원력의 기준점이 바로 뭔고 하니까 몇 법칙이 말하는 장기 추세선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치? 예.
제가 17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해 온 것이 바로 맥법칙입니다. 예. 여기 이제 예. 이게 바로 과학의 작동 방식입니다. 예. 저는 2014년부터 비트코인의 가격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예. 그냥 뭐 다른 거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글은 유정 전문가인 데이비드 씨 이야기니까 그냥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비트코인의 바닥 가격 추세선도 비트코인 이름들 장기 추세선과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것은 다 복원이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데이비드 씨 같은 경우는 시간을 계산도 하지만 뭐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냥 놓으면 그냥 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이런 자산이 갖고 있는 특성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면은 스토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당황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는 대가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대가들. 연구를 깊게 해본 사람들 실무에 이름 능한 사람들 빼고 지오바니 박사가 의견을 개진하고 여기에 대해 스테판 박사가 답변한 내용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되죠. 지오바니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지오바니 박사가 이야기한 거를 받아가지고 스테판 박사가 답변을 하거든요. 한번 보시죠. 이게 지오바니 박사 말씀입니다. 우리는 논문에서 비트코인 맥법칙을 과거나 미래에 반증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깨질 수도 있다 이야기. 그러나 지금까지 깨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사용한 방법을 반증 가능성과 경계 조건이라고 5개일 겁니다. 5개 방법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를 깨면은 비트코인의 구조가 깨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이야기했는데 이걸 전부 다 여러분 누가 검증하는 겁니까? 본인들 논문으로 검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트코인 수요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당신들은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다고 자랑하는데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 뭐 정확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기 보시면은 어답션 컬랩스 F2입니다. 비트코인의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승에 비례한다. 이걸 다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 역사적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는 깨질지 모르겠는데 17년 전 그 역사를 해보면 대개 3이 나오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렇게 엄격한 검증 방법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이런들 발표한 논문을 읽고 한국에 있는 DC 비트맥스란 젊은 분이 20일간에 걸쳐서 그 모델을 전부 다 검증한 거지 않습니까? 첫 번째 셋은 2010년부터 2016년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런 분석한 다음에 10년을 포캐스팅하고 다음 연구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6년을 포캐스팅한 것을 가지고 검증했지 않습니까? 검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리포트를 그대로 이런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보면 베타 I 값이 3.033이지 않습니까? 사용자 수는 시간의 3제곱승에 비례하고 베타 M은 뭐죠? 가격은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메트칼프 법칙이 적용된다. 이걸 여러분들 원래 논문은 얼마였는데 한국의 젊은 분이 검증을 해보니까 이렇게 다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검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 구조는 깨진 게 전혀 없으니까 좀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글을 지오바니 박사가 발표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테판 박사가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답변의 이름 요지는 뭔고 하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이야기죠. 지금 뭐 50% 떨어졌다 야단인데 표준 편차로 보면은
그냥 마이너스 2시그마 정도도 안 떨어졌다 이야기죠. 마이너스 1. 얼마 정도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호들갑 떨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예? 예.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은 현재 여러분들 59,000불대 맥법칙의 장기 추세선은 13만 9천 불입니다. 13만 9천 불짜리가 5만 9천 불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에 5만 9천 불 정도는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 마이너스 2시그마에 못 미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시그마. 그러면 모델이 완전히 파괴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시그마 정도가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모델이 파괴가 됐으니까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시그마가 4만 불 수준입니다. 4만 불 수준이 되더라도 모델이 깨졌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다면 4만 불까지는 안 가겠죠. 그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일부러 이렇게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젊은 날부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투자한 자산에 문제점이 발생한 아닌가를 가장 학문이 깊은 사람들의 주장을 통해서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사람들이 놀래니까 5만 9천 불은 현재 맥법칙 기준선으로부터 마이너스 2시그마 정도, 마이너스 2시그마 수준 정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게 다 맞다면 투자 안 하면 바보란 얘기인데 그거는 뭐 본인들이 알아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뭐 투자 조언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나 이런 조언의 바탕을 두고 신념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죠? 그게 패닉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러분들 다 물리학 박사들이기 때문에 그냥 엄격하게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로그 가격의 자연스러운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큰 여러분들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다 복원될 거니까. 그럼 뭐 기분은 좀 나쁘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뭐 타이밍을 어떻게 꼭 맞추겠습니까?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날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맨날 비트코인 죽었다고, 이게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터 시퍼 금 옹호론자는 23번 이야기했고, 스티브 한켄, 잔 합킨스 이름들 경제학 박사는 10번 이야기했고, 월런 버핏은 18번 이야기했네요. 비트코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비트코인 못 죽입니다. 수천 여름 수억 명이 이름 관련된 거래를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엔비디아는 죽일 수가 있겠죠. 한 개 기업이니까. 그죠? 제이먼 다이먼드 이름 7번 공식적으로 이거를 이제 추적한 겁니다. 이 신사들처럼 스테판 박사 말씀입니다. 비트코인은 단 한 번만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들의 톱 순인 겁니다. 톱 순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좀 학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자산이 어떤지, 이게 진짜 죽을 건지. 이런데 공부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 이야기하다가 흔들리지가 않는데 공부가 없으면 이제 많이 흔들리죠. 누가 비더더가 이름들 비트코인 사라고 했냐. 그렇게 스테판 박사가 좀 나무라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끝났다. 구글에 근무했던 여러분들 기술자가 이야기하니까 스테판 박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니 비더더 가지고 샀지. 비더더가 샀으니까 중간에 팔아야 되잖아. 그지? 빚을 얻어가지고 샀으니까. 한 분께서는 뉴턴도 주식으로 망했다는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뉴턴도 여러분 주식으로 망한 거고 윈스턴 처칠도 주식으로 망했지 않습니까? 1929년도에. 그러니까 망할 수도 있죠. 망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이름 다 팔고 이름 놀란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레버리지를 얻어 투자한 사람이잖아요. 레버리지 얻어가 이름 투자라고 이야기는 전혀 안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레버리지 투자가 85% 잃었는데 발을 동동 굴리는데 비트코인을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그죠? 2배 상품이나 이런 걸 투자를 하면은 그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레버리지 차입 투자라고 했냐. 가격이 폭락한 것은 비트코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레버리지를 과도하게 사용한 때문이라는 거지. STRC가 이런 가격이 폭락한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레버리지로 투자했다가 50% 폭락에 강제 청산당한 사람들을 좀 나무라는 거죠. 그죠?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는 왜 하냐?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는 투자할 만하니까 투자하는 거죠. 그죠? 이번 폭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스트럭처 구조는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조금 시간을 데이브 와인버그라는 분이 X에 잘 써놨더군요. Take a deep breath. 깊은 숨을 쉬고 그다음에 릴렉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지난 두 번의 주요 조정은 스테판 박사 말씀입니다.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범위였습니다. 현재 59,000불은 마이너스 53%로 훨씬 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장기 변동성은 시간이 가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습니다. 강철 같은 정신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죠? 과거에는 마이너스 70에서 마이너스 80% 떨어진 거죠.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현금 있으면 지금 사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안 사면 뭐 만 불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그 뭐 본인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미정님 이야기는 지금 안 사면 언제 삽니까? 맞는 거죠. 레버리지 투자가 다 난리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레버리지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강철 심장. 어제도 그런 용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데이비드 씨가 이 분야에는 상당히 수량 분석에 가장 능한 분이죠. 데이비드 씨가. 비트코인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인 MSTR을 왜 투자하냐 그 이야기에 대해서 5월 달에 쓴 글을 한 번 정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MSTR은 단순한 1.5배 레버리지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거듭 제곱한 형태입니다. MSTR의 가격은 비트코인의 1.5상 제곱승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MSTR은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정폭 효과가 훨씬 큽니다. 몇 법칙을 따르는 겁니다. MSTR의 로그 값하고 비트코인의 로그 값 사이에는 1.53 제곱승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일 100% 상승하게 되면 MSTR은 189% 상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MSTR에 죽을 쓰고 계신데 MSTR이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100% 올라가게 되면 과거의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면은 MSTR이 189% 정도 올라가는 겁니다. 1.5배 정도가 아니고. 그럼 비트코인이 50% 하락하게 되면은 MSTR이 65%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여러분들 연평균 성장률이 40% 역사적 자료를 보면은 MSTR은 55%입니다. 변동성은 비트코인이 60%고
MSTR이 91%입니다. 비트코인은 73%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고 MSTR은 83%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고변동성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한정적으로 투자해죠. 그러나 뭐 본인이 여러분들 10년 이상 정도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189% 비트코인이 100% 뛸 때 MSTR이 189% 뛴다는 게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베팅을 하는 겁니다. 베팅을. 그죠? 그러니까 그 투자 비중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고변동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MSTR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늘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 나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으니까 MSTR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은 증가시키고 싶은데 더 좀 나는 비트코인의 가격 증가는 확신을 하니까 그러면 더 노출시켜야겠다. 그렇게 하면 MSTR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100% 확신한 건 아닌데 여기 보시다시피 설명력 91%인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이 데이비드 씨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것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떠들지 않고. MSTR은 비트코인 가격의 1.53 제곱승에 비례하고 비트코인이 100% 상승할 때 MSTR은 189%가 상승한다. 그래? 예. 그렇게 이런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BTC는 기반 자산이고 MSTR은 정폭된 래프와 같은 겁니다. MSTR 투자의 진짜 비용은 1.5 레버리지가 아니고 전체 사이클을 버틸 수 있는 신념입니다. 대부분 MSTR 투자자들은 202.89배 정도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00 상승할 때. 그러나 그 상승을 얻기 위한 전체 여정은 상당히 엄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되고 10년 정도 긴 시간을 보고 해야 되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계속 공부할 그런 신념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MSTR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뭐 MSTR 투자를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뭐 깨끗하게 정리했지 않습니까? MSTR은 비트코인의 1.53 제곱승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50% 빠질 때 마이너스 65.4% 마이너스 30% 빠질 때 마이너스 42.1% 지금 원가가 아마 7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중단하는 것도 가능하죠. 일시 중단하는 것이. 아마 7만 원 정도. 최소 가격은 7만 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원가보다 미치고 쌀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한 전문가가 지금부터 한 4, 5개월 전에 MSTR이 100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일생일대라는 기회를 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자산을 총동원하고 빚도 약간 내서 사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양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찾아봐야겠네. 어떻게 했는지. 그죠? 예. 그러니까 가장 고변동성 투자가 MSTR 투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죠? 예. MSTR은 비트코인보다 1.53배 더 강하게 움직이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크게 오르면 MSTR이 훨씬 더 많이 오르지만 하락할 때는 훨씬 더 깊게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이렇게 다 통계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베타 값이 1.53이 나오냐. 이런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떠드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수학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 분석해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베타 값이 이러면 1.53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다 쓴 겁니다. 최소 자성법하고 그다음 허버 그다음 데일센 이런 통계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기울기를 다 조사해 보니까 MSTR하고 이런 비트코인의 상호관계 1.53, 1.56, 1.59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MSTR는 비트코인을 약 1.53배 정보가에 따라가는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통계를 가지고 이런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비트코인이 여기 보시면은 연평균 수익률 비교 비트코인 MSTR 나스닥 S&P 500 금 그다음에 변동성 지금 무진장 싸진 거죠. MSTR을 여러분들 100불 아래 살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그냥 먹는 거죠. 한 절반 가격에 사는 것 같아요. 절반 가격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못 사죠.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떨어져도 여러분들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총정리해 봤습니다. 비트코인과 MSTR 같은 레버리지 비트코인 상품은 여유 자금으로 접근해야 될 투자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긴 호흡 최소 10년 정도를 가지고 포트폴리오의 적정 비중 10% 내외로 투자하면 비대칭적 베팅으로 충분한 매력이 있습니다. 비대칭적 베팅은 하방으로 인한 가격 손실은 확실히 눈에 보이고 잃는 거죠. 이 투자한 돈을. 상방은 완전히 열려있는 그런 투자죠. 그러나 돈을 빌려서 투자하거나 단기간에 한 몫을 잡으려는 마음으로 과도한 비중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의 큰 조정에서 정신적 압박이나 재정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베팅한 고수들도 파산을 많이 합니다. 핵심은 생존입니다.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상승장을 제대로 눌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기 돈으로. 그리고 고변동성에 대한 대가는 고수익성인데 그렇지만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생각하셔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부분에서는 워낙 여러분들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흔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분야의 대가들이 현재 보는 상황을 정리해서 그냥 시간 가면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 가면. 그지? 박사님 선거 방송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끝난 겁니다. 선거는. 선 K 굿 N팀 말씀은 잘 알겠는데 선거는 끝난 겁니다. 선거는. 한국인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겁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또 여러분들 시간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